네, 길이 1m 흉기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피의자 30대 남성 평소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도 아주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진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가 자신의 아파트 정문에서요. 네. 밤 11시 32분이니까 거의 자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럴 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그런데 왜 살해했습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살해했습니까? 그랬더니 피해자가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 미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그 피해자하고 피의자하고 사이에는 그냥 지나가던 동네 주민 정도의 친분만 있었을 뿐이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니까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이긴 한데 최근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러한 참사가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건 1m 길이의 흉기입니다. 30대 남성이 어떻게 이렇게 1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그 총포 도검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네. 15cm 이상의 칼이나 창 등은 이제 도검이라고 분류를 해서 원칙적으로 소지가 금지됩니다. 예. 다만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허가를 받는 경우에 소지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이 범행에 이용된 칼은 칼날 길이만 75cm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 없이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범인은 아마 이 관청에 경찰청에 허가 신고를 했고 신고 당시에 원칙적으로 소지가 금지되는 뭐 심시상식자라든가 범죄 경력자라든가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면 갱신 절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소지 허가 갱신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도검의 경우에는 갱신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지 허가가 허용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의 미비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 변호사님 이야기를 네. 듣다 보면은요, 누구나 쉽게 도검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관리 체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예. 따르면 칼날 전체 길이가 아니고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소지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은 운전면허증 사본이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운전면허증 사본 그다음에 아이고. 이러한 칼 같은 것들을 어디서 샀는지 그 출처 증명하는 서류하고 게다가 증명사진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은 소지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굳이 이런 소지 허가를 갖다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결격 사유 중에 뭐 심신상실자, 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소지 허가를 발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예. 나중에 소지 허가를 받은 다음에 뭐 마약에 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 허가증을 어떤 사람한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칼, 그 무기 자체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그 지적이 있었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법이 올라가도 계속 폐기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관련 법안이 많이 촘촘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정산지연 사태 여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큐텐이 두 회사 대표의 승인 없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250억 원을 빼어서 쓴 정황도 드러났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거래이죠. 네. 이렇게 계열사 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거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큐텐과 티몬 간의 거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00억 원 정도의 인수자금을 티몬으로 빼가는데 네. 대여금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예. 그 티몬의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승인한 게 이미 돈이 나간 다음이었거든요. 이런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 원인을 따져보니까 큐텐이 티몬과 유메프를 인수한 2022년, 23년 이후에 티몬과 유메프의 재무팀을 해체해버리고 큐텐 테크놀로지라는 재무만 관리하는 위탁회사에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의
지휘하에 모든 작은 거래가 전 계열사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던 거고 그래서 팀원이나 위메프 대표 같은 경우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거래가 생겨버린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수사될 대상이 이런 거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네. 팀F 사태가 터지기 직전 이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평소 5배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큰 자금을 끌어모아야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 6일에는 하루 결제액이 카드 결제액이 897억이었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결제가 되느냐? 예. 168억 정도 결제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4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벤트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했던 데다가 예. 게다가 최근에 여름 휴가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몰렸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자금 사정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회사들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리하게 자금을 돌려막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뭐 897억 이런 금액은 카드 금액만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더 큰 할인을 준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예. 현금으로 그 결제한 경우도 보통 때보다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네. 지금 생각보다 이 TMF 사태가 굉장히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팀F 사태 관련해서 일단 피해자들, 구영배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집단 소송이 이뤄지는 건데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고소는 이제 판매자들 피해본 판매자들을 대리해서 법무법인이 예. 횡령, 배임 등을 이 범죄 사실에서 고소를 했고요. 문제는 예. 이제 판매자 피해자들이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에 이 형사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에 따른 불법행위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해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미 이 기업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향후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